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환입니다. 윤석열 정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상임정국위원회가 5일 당의 현 상황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비상상황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내 징계를 받은 이준석 당대표의 직무정지에 따라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현 지도체계를 종결하고 비대위로 전환하는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또 이준석의 대표 복귀는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9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부여하는 당헌 개정안을 처리하고 이어서 비대위원장 임명 동의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고 비대위원장이 상임전국이 동의를 얻어 비대위원들을 임명하면 비대위가 출범합니다. 비대위는 앞으로 전당대회를 열어 새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을 선출할 때까지 기존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새 전당대회는 이르면 올해 하순 중에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새 당대표와 새 최고지도위원들, 새로운 지도부가 2024년 총선을 관할하는 그런 체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최근 이 같은 국민의힘 내부 상황과 맞물려 현재 국민의힘 정치인 가운데 우파 성향이 뚜렷한 상당수 국민 사이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황교안 전 총리,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최근 움직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행보 가운데 요즘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황교안과 함께 국민의힘을 바꾸어 봅시다라는 캠페인입니다. 즉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되어 황교안과 함께 새 시대를 열어갑시다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현재 네이버와 그리고 황교안 TV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 운동, 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황교안 대표를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 가운데 이미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현재 당원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서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해서 황교안 대표가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들, 이런 움직임을 함께 확산시키자는 캠페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황교안 대표에 대한 지지 당원 수를 더 늘려서 아마 다음 전당대회에서 새 당대표 또 최고위원들을 선출할 때 황교안 대표의 운신의 폭을 좀 더 넓히고자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이 운동을 벌이면서 내걸고 있는 5가지 주장 혹은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면, 첫 번째가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당 지도부를 세운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지금 이제 이준석 체제는 사실상 끝났지만 이준석 당대표와 같은 저런 엉터리 지도부가 아닌, 그러니까 제대로 된 우파, 제대로 된 보수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문제가 심각한 지도체계가 아니고 제대로 된 새 당 지도부를 세운다. 그런 지금 목표를 내걸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정선거 특검하고 선거법을 개정한다라는 목표를 내걸고 있습니다.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과 관련해서 물론 최근에 대법원에서 연수을 선거구에 대한 기각 판결이 났습니다만은 그 판결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황교안 대표는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해서 특검을 통해서 철저히 진상을 밝혀내고 또 각종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기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개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소위 이 차금법이란 게 동성애를 조장한다,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비판들이 있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는 분명히 반대 입장을 뚜렷이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좌파 통치 조직 주민자치법을 개혁한다, 지금 이런 구호를 내걸고 있습니다.
소위 주민자치법이라는 것이 이 베네수엘라 차베스식의 그런 좌파 세상을 만들 위험성이 아주 농후하다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시킨다라는 고를 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물론 특별 사면으로 일단 구치소에서는 나왔습니다만은 여전히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애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재판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부분도 사실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비록 감옥에서는 나왔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 지금 이런 구호를 내걸고 있습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이 5가지 사항들은 뚜렷한 우파 성향 국민들 사이에서 상당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호들을 내걸고 황교안 대표는 정치 발전과 당 개혁을 위하여 책임 당원이 되어 연대하고 행동합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운동을 벌인 이후에 각종 댓글 같은 거에 보면 이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했다, 이런 반응들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민의힘이 특히 우파 성향 상당수 국민들 사이에서는 많은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뚜렷한 우파 성향 국민들 사이에서는 현실적으로 황교안 대표가 하나의 대안, 하나의 구심점이 되고 있는 것도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물론 그런 비판들도 있죠. 지난 4.15 총선에서 결국 과거 탈당파들,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소위 이준석, 하태경, 유승민 이런 류의 인간들을 대거 복당시켜서 결국 당을 이렇게 만든데 당시 당대표였던 황교안 대표의 책임이 큰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비판은 상당히 타당하다고 봐야 될 겁니다. 다만 그 당시로서는 소위 외연 확장,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조금이라도 더 넓혀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는데, 아마 지금 황 대표도 그 부분은 후회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런 비판은 받아야 될 비판은 받아야 되는 거고, 현재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다른 정치인들이 황교안 대표보다 책임이 덜하냐 하면 그 부분은 또 아니겠죠. 상대적으로 오히려 그 이후에 뚜렷하게 투쟁하고 한 부분에서는 현재 하나만한 국민의힘 안에 정치인들보다는 적어도 우파 성향 국민들 사이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속말로 먹히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우파 성향이 뚜렷한 국민들 사이에서 다른 국민의힘 정치인들보다는 더 높이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인 이봉규TV가 최근, 그러니까 3일 오전부터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해서 5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유튜브 내에 소위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5명은 김병준, 정진석, 조경태, 주호영, 황교안 이렇게 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이날 3일 조사를 해서 약 12만 명 정도가 투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봉규TV의 구독자 수가 77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12만 명 정도가 투표했는데 황교안 대표가 51%로 압도적인 1위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25%, 조경태 의원이 10%,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8%, 주호영 의원이 6%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12만 명 정도가 투표했는데 51% 정도가 황교안 대표가 적합하다고 했다면 6만 명 이상이 황교안 대표를 꼽은 것이죠. 아시다시피 이봉규TV는 상당히 우파 성향이 뚜렷한 유튜브 채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구독자들도 성향상 대부분 우파 성향 혹은 보수 성향 국민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 조사에서 압도적으로 황교안 대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하루 앞서 2일에는 황교안TV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물론 황교안TV의 구독자들은 황교안 대표에 대한 지지자들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봉규TV보다는 우파 성향에서 전반적인 객관성은 조금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쪽에 상당히 기울어졌다고 봐야 되겠지만은
이 여론조사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무려 83%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서 나경원 13%, 정진석 2%, 김종인 1%, 권성동 0%, 이런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비대위원장은 현재 흐름으로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임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비대위원장에 황교안 대표가 임명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이제 비대위를 거친 다음에 이러면 올 하순 중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당대회, 아마 황교안 대표는 그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경선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당권 복귀를 생각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여러 가지 흐름상 썩 쉬운 것만은 아니지만 지금 우선 기존의 우파 성향, 보수 성향 뚜렷한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층을 우군으로 삼겠다, 지금 이런 생각이 황교안 대표에게 현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이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 진상규명운동에 활동했던 황교안 대표가 주도한 부방대, 부정선거 방지대라든지 민경욱 전 의원이 주도한 국투본, 즉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쪽에 많은 국민들이 잠재적으로 국민의힘 정치인들 가운데는 황교안 대표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성향의 국민들로 보입니다. 따라서 장외에서부터 어느 정도 힘을 축적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당권 도전에 나서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한편 황 대표는 최근 8.15 광복절 특사와 관련해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민주주의 파괴범에게 특사는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8.15 광복절 특별 사면이 추진 중인 가운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문제가 논란입니다. 여야의 균형을 맞추라는 주장은 터무니없습니다. 국민 통합을 운운한다지만 원칙은 지켜야 합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등 19대 대선 기간 동안 여론을 조작해서 선거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단순 범죄가 아니라 정치 공작 사범입니다. 진실을 왜곡해서 거짓이 판치게 했습니다. 민주주의 선거의 근본을 붕괴시켰습니다. 징역 2년형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지만 여론 조작의 최대 수혜자인 문재인 정권 사법부에서 내린 판결이었습니다. 그것이 공정한 판결이었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태산같이 큰 죄를 짓고도 티끌만한 죄를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 전 지사를 8.15 특사로 풀어주는 것은 또 다른 불공정입니다. 민주주의 파괴범에게 면죄부를 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김경수 특사를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